부모 애지여시든 희 물망하라. 부모 책지여시든 반성물언하라.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무령심연하라. 부모 염지신이라. 부모 애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부모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면, 지자가 가리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러나 해석은 입에 올리거나 이제 쓰면은 문장은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희 기뻐한다. 이 그리고 물망 잊지 말아라. 부모 책지 꾸짖을 책자. 부모님께서 나를 꾸짖으신다. 그러면 돌이켜 살핀다. 반성. 돌이켜 살핀다. 물원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도 위처럼 희 불망처럼 이렇게 넉자로 그런 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반자 같은 거 그냥 과감하게 떼버리고 성이 물원 이래도 되겠죠. 성 반성한다. 살핀다. 이 그리고 물원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같은 구조를 피해서 밑에는 반성 물원 그랬어요. 성자가 지난번에도 혼정신성 해가지고 나왔죠. 빨리 지난번에 시간이 급하게 끝나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살필 성 그러고 줄일 생 그러죠. 그래서 생략하다 그럴 때에도 글자 같이 쓰면서 음이 생이에요. 다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반성하다 그러면은 요 성으로 읽고 생략하다 그러면 생으로 읽고 요 한 글자가 그렇게 달리게 쓰여요. 반성 이럴 때에는 반 그러면은 내 몸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몸. 반성할 때 반자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그렇게 해서 반자를 쓰는 거예요. 내 몸으로 돌이켜서 내 몸으로 돌려봐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지. 그게 반성이에요. 그래서 반성물원. 물등 고수하라.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애들 이런 거 올라가고 뭐 어디 속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쓸데없는 거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119 구급 때 부르는 일도 막 속출하고. 예전에 제 딸은 어렸을 때 그렇게 휴지를 말아서 코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걸 하는지. 어른은 정말 시켜도 안 하는 일을 애들은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 부모님께서 걱정하신다. 무령시면 깊은 못에 들어가지 말아라. 다 여기 영자, 심자, 연자 다 물수가 있고 아까 물수변에다가 실천하다 옆에 있는 잔자 써가지고 얕을천, 그래서 심천 그렇게 쓸 수 있죠. 깊은 심, 얕을천. 부모 염지시니라. 부모님께서 염려하신다. 그 다음에요. 무려 인투하라. 부모 불안이시니라. 실당 유진이여든 상필 쇠소하라. 사필 품행하고 무감 자전하라. 일기 부모면 기재 여산이니라. 지난번에도 읽는 거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자씩 끊는데 조금 내용상 좀 부드럽지 못하면은 그게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인자자 그렇게 읽었었잖아요. 여기서도 물여인투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러워요. 여인. 아까 주다 이렇게 나온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더블 여자는 전치사 그 명사 앞에 놓여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여인, 남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여자 끊어놓는 게 아니라 더불려 그러면 여학생, 학생과 더불어 이런 식이니까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서 물여인투 이런 게 읽기로는 더 자연스럽겠어요. 여인, 남과 더불어
싸우지 말아라. 부모 불안. 부모님께서 편하지 못하시다. 싸우는 것도 늘상 이제 애들이 하는 소리니까 싸우지 말아라. 요즘은 싸우려면은 때려라.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왜 맞고 오느냐? 때려라. 또 그렇게도 가르치는데 너무 이제 그 심한 세태 반영이 되는 거죠. 밑에 실당, 유진, 상필, 쇠소 이렇게 되는데 실은 집실, 당은 집당. 여기도 아까 문호 해가지고 문 두 개가 나왔듯이 여기 집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엄밀히 구분하다 보면은 당은 마루예요. 집실 할 때 실은 당이고 그래서 승당이다, 입실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논어에 유라는 자로인데 유라는 공자 제자가 있어요. 유지스를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비파슬자 유지스를 어찌했자 해위어 부지 문고 한데 문인 불경 자로한데 자왈 유야는 승당이요 미 이버시랴 이렇게 말한 문답이 있어요. 논어에 요 유가 예전에는 이름 하나 붙여지지 않고 자, 호, 이름 또 별칭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많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한문 복잡하고 어려운데 무슨 책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막 혼동이 돼요. 특히 뭐 이름하고 자 쓰는 건 기본이죠. 이름을 쓰고 자를 쓰고 유가 이름이고 자로가 자가 되겠는데 아주 그 유명한 특별하고 유명한 제자예요. 공자 제자 중에서는 아주 이 사람 본래 깡패 출신이거든요. 공자하고 미운정, 저운정, 고운정 다 들은.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공자가 좋아하는 제자가 자로. 공자보다 3년 먼저 죽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야단 맞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논어에 보면은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야단을 이렇게 쳐도 정다운 마음으로 말하자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단을 맞고 치고 그러는 중에서는 분위기야 뭐 좋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지나놓고 보면 다 그게 정다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자로하고 공자 사이는 한 번은 또 그렇게 스스럼 없이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상대이기도 하고 자로가 공자 문 앞에서 검은고를 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뭐 조악하고 듣기 싫었나 보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한다, 이제 뭐 그런 투로다가 공자가 유지슬, 유의 비파를, 자로가 비파 타는 것을 어찌 나의 문에서 하느냐? 부는 공구, 공자예요? 그래서 나의 문, 내 집 문 앞에서 하느냐? 시끄럽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공자 제자들이 이제 문인이라고 그러죠? 자로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시원찮은 제자구나. 이래가지고 문인들이 불경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도 야단도 자주 맞고 그래서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공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었는데 자로가 또 괜히 은근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왈, 인간적이죠. 자왈. 유는 자로는 승당 마루에는 올라왔고 아직 이 밑자는 아직 뭐뭐 하지 않은 것이 미예요. 같은 부정사 중에서도 아직 방에 안방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문의 경지로 봐가지고 마루에 올라왔다. 어떤 집을 들어갈 때에 지금도 여기 공부하러 오시려면 저기 이제 현관문을 통해서 여기 강의실 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 앉으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죠. 요 위에 강단에까지 가르치시는 분이 되려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겠죠.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어느 집을 들어갈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마당을 통해서 마루를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는데 학문에다가 비유를 이제 그 집에다가 학문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 경지를 대문 들어와서 마당을 다 거쳐서 섬도를 거쳐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미 유는 마루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꼬는 문인들은 지금 마당에서 놀고 대문도 닫지 않았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로가 승당했고 아직 내가 있는 방에는 조금 못 들어왔어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딱 알아듣는 거죠. 아직도 너희들은 미승어당이죠. 이 문의들은 미승어당, 그쵸? 근데 자로는 이거는 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나한테 방 와가지고 나랑 차 마시고 그럴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승당 제자다. 입실 제자다. 그런 거를 입실 그러면은 이제 스승하고 거의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 승당 입실 그래요. 실은 그러니까 방, 당은 마루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당 유진 티끌진자 먼지진자 상필 쇠소 쇠자 어렵죠. 쇠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물 뿌릴 새 앞에 물수가 있고 옆에 고을여자가 있죠. 쇠소응대 소학의 가르침은 쇠소응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학할 때는 늘 빠지지 않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 쇠. 그래서 알게 돼요. 한문 공부했다 그러면 쇠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글자니까 물 뿌린다 쓴다. 요 쓸 소자는 부수가 무슨 부수죠? 이렇게 됐죠? 요거의 본래 글자는 이렇게 돼요. 역시 이것도 변형돼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는 비추, 추예요. 빗자루 추자.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쓰는 게 이게 쓸소 동사라 하면은 여기서 쓸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부수는 명칭이 손수변 그래요. 손수 요 명칭을 손수변 그럴 때에 음이 뭐라는 소리예요? 그 맨 끝에 있는 게 음일 텐데. 그러면 부수는 다 변으로 되겠네요. 보통 다 변으로 되겠네요. 수가 음이죠, 분명히. 변이라는 것은 부수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놓여지는 건 다 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에 놓으니까 삼수변, 신방변 뭐 이렇게 해갖고 왼쪽에 놓여져 있으면 변이라 그래요. 옆에 놓여 있으면 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다 칼도다. 그럼 이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방이라 그래서 칼도방 그렇게 되는 거죠. 칼도만 이것의 뜻인데 방은 부수의 위치를 가지고 말하는 뜻이 돼요. 그런데 요게 손수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말고 또 쓰는 명칭이 있어요. 요거를 또 뭐라고 불러요? 제방변. 제방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 글자가 제주제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별히 이 글자는 그냥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적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제방변 그래요. 그래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칙은 손수변인데 그냥 이게 제자이기 때문에 제방변 이런 식으로다가 쓴다고요. 그래서 제방변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양 때문에 제자하고 같기 때문에 제방변 그렇게 쓰는 글자예요. 요게 지금 비추자. 요것은
아유, 다 아시네요. 뭐 말하려고 그러는지도 다 알죠? 역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기자인데, 음은 기겠구나. 그죠?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건가 보다. 그렇게 되겠죠? 키예요, 키. 쌀을 까부르는 키. 키기. 그럼 기추 그러잖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 키 잡고, 빗자루 잡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겸칭해서, 부인을 겸칭해서, 남의 아내가 되는 걸 겸칭해서 기추라고 써요. 기추라고, 아예 기추라고. 그래서, 누구를 사이 삼고 싶다 그럴 때에 이제 점잖은 말로, 겸손한 말로다가, 내 자식을 기추로 삼아 주시오. 내 자식을 기추로 삼아 주시오. 그러면 내 자식을, 내 여식을, 딸을, 아내로 삼아달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추, 지첩,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냥 두 글자만 쓰더라도 그렇게 겸칭으로 써요. 첩이라는 말은 꼭 뭐 처가 있고 첩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첩이라는 말은 자기를 정철에도 나를 겸손하게 쓸 때는 첩이라고 써요. 네, 첩이라고. 그래서 신첩 뭐 이렇게 하듯이 물론 이제 그거는 신하의 경우에 쓰지만 이렇게 첩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고. 기추, 추자, 쓸소자 이렇게 되죠. 근데 제방변이 있으면은 쓸다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있으면 부인할 때 그렇죠. 부인할 때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일상적인 일이 그냥 뭐 이렇게 빗자루도 그래서 부인의 부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인도 있고 이런 부인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근데 이 부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자자만 확실하게 들리네요.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여자죠, 여자. 네. 물론 이 지압이 붙자 이랬지만은 이거는 내명부 직첩이 있는 부인을. 그래서 부인도 남편 등급에 따라서 뭐 정경 부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궁에 있는 부인은 이렇게 쓰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직첩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높여 부를 때에 남의 부인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빗자루나 잡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번 모임에 동부인에서 오십시오. 부인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지 않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그리고, 사필 품행하고 물감 자전하라. 일은 반드시 엿줄 품, 물을 품. 묻다, 여쭙다. 여쭈어서 행하라. 자식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늘 부모님께 의논하고 여쭙고 사필품행하고 무감자전. 여기 감은 감이 그리고 뒤에 있는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전자 오로지 전이에요. 오로지 전.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전자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할 전 이렇게 새겨지긴 했네요. 오로지 할 전. 오로지 그 일만 하면은 전공, 전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에 한 가지 전자, 오로지 전자 그래요. 일기 부모면 기재 여산이니라. 한 번 부모를 속일 기자. 속일 기자. 요 기자도 잘 보세요. 한 번 부모를 속이면 그런데 이 한일자의 위치도 부사어의 위치예요. 성분상. 그래서 이게 강조한 거예요. 그냥 안 써도 되는 건데 부모를 속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썼어요. 그러면 이게 강조하는 식으로 문장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썼구나. 한 번이라도 그러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더 풍부해지죠, 문장이. 한 번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서 뭐 두 번은 괜찮고 한 번은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부모를 속이면 기재 그의 죄가
여산, 같을 여자, 산과 같다. 산 그러면 많은 것을 전형적으로 비유할 때 산. 아주 그만큼 죄가 큰 것이다,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새겨지겠어요.